본격적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점퍼 플러스 김나리입니다. 네,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성환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날씨에 마음도 설레고 우리 위원님은 어디 여행 계획 같은 거 없으신가요? 저는 이번 달 말에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 가게 됩니다. 사실 일 때문에 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도 브라질 가서 뜨거운 열기에 축구를 많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리 씨는 어디 휴가철인데 여행 다니는 데 없으신가요? 네, 저는 지난주에 충북에 있는 화양계곡으로 놀러 갔다 왔습니다. 새소리도 좋고 물도 정말로 맑고 경치까지 아름다웠는데요. 아직 여행 계획 잡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화양계곡으로 놀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더위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더위에 열기를 가하듯 우리 내셔널리그에서 지난 라운드 총 24골이라는 골폭축이 터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무더위를 잊게 할 화끈한 공격 축구 15라운드 다시 보기에서 만나볼까요? 어떤 라운드보다 더욱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였던 15라운드 다시 보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축구 경기에서의 꽃은 골이라는 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라운드 꽃이 만개하고 있는 내셔널리그를 보셨을 텐데요. 축구 경기장에서의 진정한 팬 서비스는 바로 골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선수들이 진정한 팬 서비스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뜨거웠던 세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셔널리그 전통의 강호 두 팀이 만났죠. 바로 울산 현대미포조선과 인천 코레일의 대결이었는데요. 울산은 1위 인천을 상대하는데 조금은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멋지게 3대1로 승리하면서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다 함께 그날의 멋진 경기 함께 하실까요? 울산현대 미포조선이 인천 코레일을 잡으면서 지난 시즌 인천 코레일전 3연패 수렁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울산은 김민기를 최전방에 내세우는 등 다소 변칙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태욱과 고병욱을 선발로 출전시킨 인천은 두 공격수가 여러 차례 주용 기회를 잡았으나 울산 이기성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후반 시작 1분 만에 김민기의 득점으로 앞서 나갔고 인천 수비진의 실책으로 흐른 공을 김민기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 24분에는 베테랑 이재원이 추가골을 성공시켰고 상대 수비진이 걷어낸 공이 이재원의 몸에 맞고 인천 골문을 빨려 들어갔습니다. 주포 김영훈을 투입한 인천은 후반 37분 김영훈이 오른발로 감아찬 공이 골 네트를 갈라 한 골차로 추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후반 42분 교체 투입된 김선민이 멋진 개인기로 골키퍼까지 제치고 쐐기골을 넣으면서 오랜만에 터진 멀티골을 앞세워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인천은 선두자리를 유지했으나 2연패의 수렁에 빠졌고 울산은 리그 재개 후 처음으로 거둔 승리로 3위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무서운 상승세로 언더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앞두고 있는 목포시청이 용인시청을 만났습니다. 창단 동기인 용인시청은 목포시청에게 가시같은 존재일 텐데요. 이날 목포와의 맞대결에서 용인이 일찌감치 기선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이날 무려 7골이라는 골폭죽이 연출됐다고 하는데요. 이날 경기평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최근 두 팀은 상승세의 기류를 타고 있었습니다. 원정팀인 용인시청이 중원에서 강한 압박으로 시작을 하면서 목포시청을 제압을 했고 일찍 골이 터지면서 무려 5골을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최종 경기 스코어는 5대2로 원정팀인 용인시청이 목포시청을 상대로 말끔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5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죠. 바로 상위권 두 팀인 경주와 강릉의 경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상위권 팀들과는 달리 위태롭게 순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리그 초반 잘 나가던 강릉이 하락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날 경주는 강릉에게 이기면서 5경기 만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됐고요. 순위 역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강릉시청과 해피바이러스를 장착한 경주한 수원의 경기였는데요. 2대2 팽팽하던 균형은 후반 막바지 인저리 타임에 터진 강성복 선수의 골로 경주한 수원이 강릉 원정길에서 3대2 짜릿한 역전승으로 가져갔습니다. 네, 정말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보다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느냐가 승리의 열쇠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뜨거웠던 세 경기 함께 하셨고요. 남은 두 경기는 자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시청 더비인 천안과 김해의 경기입니다.
이날 경기는 천안시청과 김해시청의 시청 간의 격이었는데요. 천안시청이 후반기 리그 수비 주중력이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변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날 김해시청이 상대 진영에서 집중력 높은 한 방으로 인해서 3대2 펠레스코어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짠물 수비와 거칠 파도의 라이벌 매치인 부산과 창원의 경기입니다. 네, 경남 더비였는데요. 창원시청이 리그 꼴찌로 달리고 있다가 부산을 잡으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후반에 집중력 높은 수비력으로 인해서 카운터 어택 전술이 성공을 했고요. 부산은 잘 나가던 3연승의 행진이 이날 경기로 인해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상위권 자리를 놓고 치열했던 15라운드까지의 팀 간 순위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인천 코레일이 여전히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경주가 강릉을 상대로 승점 3점을 획득하면서 리그 선두를 발칵 추격하고 있고요. 울산이 지난 라운드 6위에서 이번 라운드 승리로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15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미리 보기 시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16라운드 경기 일정 및 관전 포인트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가장 눈에 띄는 매치업입니다. 바로 인천 코레일과 목포시청의 경기인데요. 2위와의 승점 차가 많이 줄어든 인천의 심리적 부담감과 최근 매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목포와의 경기. 우리 문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우선 순위로만 보면 1위와 8위와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승점이 5점밖에 차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날은 중원에서 강한 프레싱을 바탕으로 해서 수비력이 보완이 된다면 두 팀 모두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요즘 목포와 함께 가장 잘 나가는 부산이 용인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최근 이용순 선수의 가세로 부산의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용인은 빡빡한 경기 일정으로 인해 선수들의 체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친 용인이 상승세인 목포를 상대하게 됐는데 양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최근 부산과 용인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비력이 안정이 되면서 중원에서의 프레싱과 패스워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날은 양쪽 사이드에서 공격 옵션을 살려 나오면서 수비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면 두 팀 모두 승점 3점을 위해 좋은 경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네, 리그에서 하위권인 창원과 상위권인 경주 한수원의 경기도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창원이 앞서고 있지만요. 리그 순위에는 조금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래도 전적의 우위를 앞세워서 앞으로 창원이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꼴찌 탈출에 성공을 한 창원시청이 최근 해피바이러스를 장착을 한 경주한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날 경주한선이 만약 승리로 가져가게 된다면 1위권을 도약할 수 있는 저를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창원은 튼튼한 허리 라인이 있기 때문에 경주한선과 중원에서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양팀 간 맞대결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는 울산이 천안을 상대로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천안은 이번 라운드 울산을 상대로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드디어 울산현대 미포 주선이 최근 조직력이 붕괴가 되었는데 다시 조직력이 살아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천안시청은 수비력이 붕괴가 되면서 아쉬운 후반기 리그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역시 천안시청은 수비력의 안정, 울산현대 미포에서는 공격력에서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줘야 중요한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 김해와 강릉의 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김해시청의 경기력이 좋은 반면 강릉의 하락세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상승세를 이어나갈 김해냐 아니면 이번 라운드 반전의 계기로 강릉의 역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날 경기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죠. 김해시청과 강릉시청의 시청 간의 더비죠. 김해시청은 세르비아에서 용병 이반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에 활로를 불어넣었고, 최근 체력이 바닥난 강릉시청은 이날 수비력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는데요. 역시 중원에서의 강한 프레싱과 볼 점유율을 높여가는 축구를 구사한다면 두 팀 모두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벌써 16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매 경기마다 정말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 또한 우리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응원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시간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렸죠. 올 시즌 내셔널리그에서 K리그로 진출한 멋진 선수에는 또 누가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벌써 하반기에 들어섰어요. 내셔널리그에서 K리그로 진출한 3명의 멋진 선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누군지 알고 계세요? 네, 우선 오광희 선수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오광희 선수는 전에 김해청 소속으로서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완성도 높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수원 FC로 이적을 하면서 수원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책임지게 되겠습니다. 네, 오광진 선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는 맞는 것 같은데 김해시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겠는데요? 아무래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오광희 선수를 대체할 자원들이 김해시청이 많기 때문에 경력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손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수원 FC에서 뛰고 있던 김봉강 선수도 목포와 천안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 이 선수 내셔널리그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쳤죠? 네, 우선 목포와 천안을 거치면서 4년간 내셔널리그로 활동을 했는데요. 58경기에 출전해서 2득점 6도움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수원 FC가 측면 수비수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김봉광 선수가 들어감으로써 측면 수비수의 활로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네, 3명의 선수 중 마지막 선수죠. FC 안양에서 뛰고 있는 박지영 선수인데요. 네, 창원시청의 부동의 골키퍼였죠. 박지영 선수가 FC 안양으로 이적을 하면서 상당히 안정된 키핑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FC 안양에는 큰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더 넓은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다니 정말로 자랑스러운데요. 앞으로도 내셔널리그에서 K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장마가 끝이 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요. 사랑하는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 산이나 계곡으로 물놀이 가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정말 휴가철의 막바지입니다. 아직 떠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가족 또는 연인과 떠나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즐거운 여름 휴가철 보내시고요. 아직 휴가 계획 잡지 못하신 분들도 하루빨리 계획 잡으셔서 즐거운 여행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즐거운 여름과 보내세요. 내셔널리그 소식 점퍼 플러스!